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월음이라는 가사인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달을 보고 읊조리다, 명월음은 이런 뜻인데요, 유력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막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우의적으로 빗대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낙관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 함께 정말 즐기듯이, 과연 이 사람은 어려운 때에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런 점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함께 즐기듯이 공부해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고요. 3, 4조로 돼 있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본색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작가가 한 소리입니다. 최연이라는 작가는 사대부인데, 물론 정철이라든가 박일로, 이러한 유력한 작가들보다는 문학사적인 위상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 작품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작품 내용에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들여다봐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달을 보고 읊조린 적이 있습니까? 이 작가는 달은 본래 보름달이다. 그 본색은 빛을 잃지 않는다. 언젠가 달은 제 모양을 회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고야 만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낙관적 기대라고 하거든요.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뭐뭐 하고 싶다를 낙관적 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봄은 오고야 만다. 저 달은 본래 보름달이니 모양만 이지러졌지 그 본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회복이 되고야 만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의 토대를 두고서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가사고요. 3, 4, 3, 4 시조처럼. 근데 이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의 복합적인 성격이고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서정적이고 좀 슬퍼요. 그 달이 빛을 잃어버린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을 상징합니다. 빗대어 표현한 거죠. 외적, 일본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임금으로 상징되는 그 달빛이 빛을 잃어버린 상황. 그러나 달빛이 그득하게 밝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다른 원래 보름달이니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그 속에 담았어요.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낙관적인 기대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죠. 원래 보름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지러진 것은 다시 차고 찬 것은 다시 이지러지고, 이러한 생성과 소멸에 따른 거대한 자연의 이치, 이른바 뭐죠? 섭리,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작품을 탄탄한 내용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 작품을 보면 막 내고 싶은 충동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급박한 시기에 소개를 부랴부랴 하고 있는, 우리 삶의 교훈도 됩니다. 제가 항상 소개하는 작품들은 우리 삶의 어떤 그 의미로운 작품들이면서 출제 가능한 작품을 1순위로 꼽고 있거든요. 당연히 충성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구름이 이 달을 가려버린 것을 걱정하며 다시 달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죠.
당연히 바람직한 삶의 추구예요. 그러나 바람직한 삶의 추구가 다 낙관적 기대감은 아닌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걸 바라면서도 반드시 보름달은 그 모양을 회복하고야 말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추구도 되고 낙관적 기대도 된다. 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편산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적이 일어났다. 그것을 구름으로 우의적으로 표현했고요. 그것 때문에 달을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기에 빠진 임금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인식을 아까 이야기했고요. 역순행적 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좋았고 달이 그득 밝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나 미래를 기다린다.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순행적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전체 시상 전개는 아까 말했지만 과거 좋았던 때, 그 달에 대한 예찬, 그 다음에 현재 어지러운 상황,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다림. 그것도 희망으로 꽉 찬 기다림이에요. 바로 보겠습니다. 그냥 듣고 문제 딱 하나만 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달아 밝은 달아 AABA 이른바 아바죠. 아바 AABA 가네 나는 가네 못살아 님 그리워 못살아 살얼이 살이랐다 청산에 살이랐다 이런 거죠. 반복이에요. 달아 인격을 부여했잖아요. 달이 임금이에요. 달아 얼굴은 언제라며 밝기는 누가 시켰나?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예찬이에요. 와, 너 너무 밝구나. 서산에 해가 숨고 긴 밤이 침침한 그때에도, 근데 긴 밤은 부정적 현실이 아니에요. 달이 밝았을 때 그 밤에도 달은 빛난다를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때는 부정적 현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때 청렴을 열어두고 보경을 닦아내니 달이 밝았을 때 그 달빛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것, 그 고귀한 거울이 바로 충신을 의미해요. 다른 임금의 밝은 덕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거울, 보물스러운 거울경, 충신이에요. 충신,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 달빛이 일평광이는 달빛이에요. 팔방, 온 세상에 다 밝았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때,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밤이 부정적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B.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오냐, 서리가 왔냐. 이것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과 서리는 뭐 차다, 혹독한 시련이 아니고, 보세요. 어이한 천하가 백옥경이 되느냐, 천상세계. 아름다운, 달이 밝은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뭐 찬바람, 눈, 서리가 나오면은 뭐 차갑다, 고난, 시련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 만들어 놨거든. 미리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LSK 있잖아요. 저쪽에 자는 거. 이 글은 임진왜란으로 피난기 오르는 임금을 명월에 빗대어서 달, 거울, 구름과 같은 상징적 소재 대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도리인데, 예,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우의적으로. 자, 그렇다면 바로 B, 인제그마 1건 달이 밝았을 때의 그 서리, 눈 이런 것들은 달 밝은 밤의 백옥경, 천상세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자연물의 차가운 이미지, 그 맞죠. 외적의 침입, 이건 아직 안 일어났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빗대어. 빗대어는 맞는데 아직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서리, 고난, 시련, 환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틀려서 답인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네. 다시 핵심만 보자고. 동방이 채 발건을 수정염을 걸어놓고 검은고를 안고 봉황곡이라는 곡조를 연주하니 소리마다 맑아서 하늘에게까지 들어가니
개수나무 밑에 옥토끼도 돌아볼 지경이다. 이건 갈등이 아니에요. 너무나 밝은 달빛이 악기 연주하고 즐거운 때입니다. 절절이에요. 그러니까 눈 소리 같은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유리호박주, 술이죠. 권하고자 하니 저 감정이 풍부한 항아는 선녀거든. 선녀도 그 술잔 밑에 빛이 난다. 달이 밝았을 때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청광을 머금으니, 청광이 달빛이에요. 화자가 청광을 쫙 그 임금으로 표상된 달을 쫙 머금으니 폐까지 가슴까지 흘러들어서 호호한 굉장히 밝고 큰 가슴이 안 비친 구멍이 없어. 이건 뭡니까? 바깥의 달과 화자가, 달이 임금이라면 화자는 충신인데 군신이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군신일체. 중요하죠. 달과 화자의 일체가 과거죠. 그때는 좋았다. 갈등이 없죠. 옥가슴 헤쳐내어 광안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임금에게 다 말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나쁜 부운이, 뜬구름이, 이 외적입니다. 가렸는고 한탄이죠. 천지가 캄캄, 백물을 다 못 보니 갈 길을 모르겠다. 이제 달빛이 흐려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외적인 침입자에 의해서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재입니다. 요잔 방각의 산봉우리예요. 달빛이 위태롭게 비쳐있는 구름 사이에 나왔더니 구름이 미쳐나니 달이 잠깐 산봉우리에 걸렸는데 구름이 싹 가려버린 거죠. 외적이 침입한 거죠. 희미한 한 빛이, 달빛이 가려져 버린 구름 위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희미한 빛이 아득하여 온다. 이때 화자는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겠죠. 왜냐? 구름으로 달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화자로서는 중문을 닫아놓고 뜰에 서서, 화자의 행위죠. 걱정이죠. 근데 매화꽃이, 한 가지에 매화꽃이 있는데 개수나무의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개수나무는 아니고 암약, 매화의 향기, 그윽한 향기, 후각적 이미지죠. 나를 쫓아와 근심한다. 내가 근심하니 저 지조를 나타내는 매화도 근심하는 것 같다. 내가 슬프니 세상이 슬프다. 내 감정이 대상으로 옮아갔잖아요. 감정이 입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내 마음하고 관계가 되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죠. 당연히 내 마음을 담았죠. 의탁투영이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면 의탁투영, 객관적 상관물은 다 되는 것이거든. 감정이입. 그래서 소련, 발을 딱 걷고 빈방에 혼자 앉아서 그 희미해져 버린 달을 쫙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작경을, 거울입니다, 닦아서 벽 위에 걸어두니 그 까치를 조각한 거기에 들어있는 거울을 금작경이라고 해요.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아까 보경이 나왔잖아요. 그 보경은 밝은 달빛을 그대로 비춰서 싹 밝혀주는데, 이렇게 달빛이 흐려졌을 때 이 금작경이라는 거울을 닦아서 딱 걸어두니 이 거울은 자기 몸만 밝히고 남을 비출 줄 몰라. 그러니까 아까 보경하고는 다르죠. 제가 여기 대비적으로 정리해놨죠. 아까 보경은 밝은 달빛을 그대로 비춰서 쫙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충신이라면, 이 금작경은 달빛이 흐려지니까 그럴수록 자기를 좀 닦아가지고 백성도 보살피고 남도 좀 밝혀줘야 되는데, 이 거울이. 근데 이렇게 달빛이 흐려지니까 임금이 힘을 잃으니까 자기 몸만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고공가나 고공가 주인가에 나와 있는 그 이기적인 머슴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정치인들입니다. 이기적인 간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상징적 소재가 대비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의적이고 빗대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그 뜻으로 출제하기에 딱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도를 잘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단단한 환선으로, 선은 부채거든. 이 구름을 걷어내야겠다. 그래서 이 부채로 바람을 붙여서 구름을 다 걷어내고 싶다. 의지죠. 또 녹죽으로, 대나무로 1천장 길이나 되는 비를 쫙 매가지고 그 비로 구름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A로 B하여 걷고자 쓸고자 뭐뭐 하고자 A로 B하여 걷고자 쓸고자 구름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단어가 나와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율격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부채로 구름을 쓸어버린다거나 비를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로 그것도 비를 만들어서 구름을 쓴다거나 있을 수 없죠. 이것은 하나의 변용입니다. 변용.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을 일부러 바꿔서 표현한 거죠. 왜냐? 그만큼 안 되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의 반영이죠. 이렇게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을 일부러 왜곡시켜서 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적 작품이 표현이 다 주관적 변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주관적 변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 달을 베어서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꿔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관적 변형. 이거 꼭 체크하고. 장공은 만료, 이 몸은 진토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의 이 지상에 있는 흙과 같이 무기력한 상태죠. 허공은 저렇게 많은데 저 구름을 쓸기에는 나는 밑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흙입니다. 쓸쓸한 이내 뜻 헤아려 보니 헛되도다. 여기서 이제 무기력감과 한탄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한계는 명백하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자, 극복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가뜩이나 근심이 많은데 이 긴 밤은 어떠한고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금 생각해 보니 사유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생각해 보니 영어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니 영은 찰 영자예요. 가득 찬다. 그리고 이것은 비어 있다. 이게 모든 것은 가득 찼다가 비워지고 또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 장은 길어난다. 생멸입니다. 이것은 생이고 이게 멸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은 가득 차고 텅 비고. 그러니까 이 우주나 우리 마음이나 몸과 마음 바깥에 있는 한국, 유럽, 우주는 전부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 지구, 태양 이 삼자 관계도 계속 자전과 공전 그 속에서 달은 원래 보름달인데 이지러지고 보름달이 되고 이렇게 눈썹 모양도 되고 턱주걱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 자연의 섭리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니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는가? 이게 핵심이죠. 달의 본색은 보름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이렇게 변하지만 보름달의 그 본래 성질이나 보름달의 본래 그 모습은 어디 가겠는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내적으로 희망을 갖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뭐다? 사라지지 않는다. 보름달은 그냥 보름달일 뿐이다. 모양만 가려져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강력한 뭐가 있죠?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충성심을 내서 명호를 볼날 기다리노라 하고 작품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슬프지 않습니다.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달은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은 오염되기 이전에 밝고 크고 맑은 그 보름달과 같은 완벽한 오염되지 않은 그 마음이 있다. 잠시 오염이 될 수는 있지만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무기력하고,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내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를 떠올리면서 낙관적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막 당치 않은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연의 섭리의 토대를 둔 사유. 그리고 본래 나는 밝고 맑고 크고 너무나 환한 보름달과 같은 내 마음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아까 풀었습니다. 신하와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도리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경은 달을 예찬하고, 그렇죠, 달을 그대로 비춰주는 충신이거든요. 신하의 도리. 맞죠? B는 아까 달이 비쳤을 때 서리, 눈, 찬바람,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건 좋았던 때예요. 아름다운 달빛의 세계입니다. 이게 틀려서 답이고, C는 구름과 같은 전란 상황으로 인해 달이 빛을 잃은 상황을 들어서 임금은이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니까 C가 뭐였죠? 예, 아까 A, B, C 이거죠. 외적이 침입해서 만물을 다 못 보니 갈 길을 모르겠다. 안 좋은 상황이죠. 예, 맞고, D는 금작경, 보경과 대비되는 금작경을 통해서 일신상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긋난 신하의 모습. 빗대요. 좋고. E는 이제 영어 소장, 모든 것은 차고 비고 이런 자연의 섭리를 들어서 무상합니다.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회복되어 임금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충신의 낙관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는 법은 본래 우리 마음은 시들지 않는다. 보름달과 같이 밝고 크고 맑고 빛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원래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야.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지 언젠가는 보름달이 그 밝은 빛을 회복하고야 만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의 세계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순한 소망은 아닙니다. 이게 썼잖아요, 제가. 달은 원래가 보름달입니다. 밝고 크고 맑아서 바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본래 마음도 오염되지 않아서 잠시는 녹이 낄 수 있지만, 먼지가 낄 수는 있지만, 밝고 크고 맑아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원래는 맑고 밝고 커서 본래의 빛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내 뜻이 우리의 생각이 나쁜데 또는 부정적인데 자기 비난을 습관처럼 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희망 기대는 여러분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 낙관주의다. 왜냐? 달은 여러분과 나니까요. 본래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밝고 크고 맑은 저 보름달을 우리 마음에 초청을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 밝고 크고 맑은 보름달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비추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빛이 바깥은 물론이고 내 안까지 환하게 비치게 될 거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의 섭리에 입각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명어름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시험날까지는 거의 매일 한 편씩 유력한 작품을 올리면서 함께 사유하고 희망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